저는 문화예술 경영 88기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영화 산업에 있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일단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준비한 여기까지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한 화면을 공유하면요. 음,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먼저 콘텐츠를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제 뭐 크라우드 펀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니까 영화 투자의 어떤 구조, 그다음에 각각의 투자하는 회사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영화의 투자 구성 사례, 한번 특별한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투자를 했으면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하는 방식은 어떤지,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영화의 투자 구조와 투자사의 역할인데요. 주로 이제 메인 투자사, 앵커사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보통 이제 투자 배급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상호 출자를 제안한 집단인 CJ ENM이나 롯데컬처웍스, 쇼박스, 뉴, 그다음에 메가박스로 이름을 이제 같이 쓰고 있는 플러스엠, 에이스메이커, 마인드마크 등이 주로 상업 영화에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작은 투자 배급사가 있긴 한데요. 이건 뭐 이런 오늘 발표하는 데나 이런 데서는 좀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요. 투자 배급사의 역할들은 보면은 뭐 메인 투자를 하니까 나머지들 자금을 조달하고 개봉 정산하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요. 메인 투자의 경우는 자금 조달 비용이 한 30%, 그 정도를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좀 영화 콘텐츠 계정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VC, 벤처 캐피탈 하고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VC 투자사,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들인데요. 얘네들은 좀 이렇게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고요. VC는 뭐 영화 문화 계정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영화 투자의 상당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더라고요. 뭐 게임도 있고, 뭐 이런 게임은 이제 문화 계정에 들어가긴 하는데, 뭐 농어촌 뭐 이런 뭐 농산물 계정 이런 것도 많이들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영화 문화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주로 이제 VC 이 투자로 영화에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3억에서 10억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메인 투자사가 이제 뭐 영화에서 대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얘네들은 영화를 프리 프로덕션 준비 단계에서 들어오지는 않고요. 영화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됐을 때 제작이 또 이제 좀 뭐랄까 보증을 완성에 대한 보증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건 또 뒷장에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VC의 역할들은 뭐 그 안정적으로 제작을 진행할 수 있게 순수하게 투자 역할 이외에는 거의 뭐 가지고 있는 다른 뭔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없고요. 어, 최근에는 좀 메인 투자를 VC가 직접 하는 경우들도 더러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도 뒤에 잠깐 거론할 사례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좀 완전히 망한 영화, 인랑이라는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VC가 메인 투자가 돼서 진행을 했던 영화들이고요. 뭐 최근에 개봉한 1947 보스턴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입니다. 미시간 벤처 캐피탈이나 솔레어, 케이시 유니온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문화예술 영화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VC들이어서 이런 주요 회사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략적 특수 목적의 투자사들이 있는데요. 음, 광고 대행을 그 영화의 광고 대행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권들 또는 부가판권, 뭐 IPTV나 디지털 유통이라든지 OTT로의 판매 이런 유통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고요. 이런 건 사실 뭐 오랜 관행입니다. 관행이어서 그 영화의 어떤 이권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들어와서 그 이권을 받아가는 서로 뭐 윈윈하는 그런 투자사들이 있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그러니까 영화 제작을 다 완성을 하고 개봉하기 전까지의 그 단계를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주로 참여하는 회사들, CG 제작하는 뭐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마케팅 대행사들이라든지, 부가판권을 유통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전략적 특수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사들입니다. 그 외에 투자사는 뭐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뭐 PPL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그다음에 뭐 지자체들이 어떤 자기 지자체의 어떤 이런 데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 국정원도 많이 일을 과거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국정원을 소재로 다룬 영화들 그런 영화들에 있어서 어떤 국정원도 홍보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홍보비에서 뭐 투자 혹은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인데 이건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음, 그냥 일반 개개인들한테 작은 돈을 적은 돈을 모아서 그걸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영화나 이런 뭐 문화 계정에 투자하는 그런 행태에 어떤 뭐랄까 옛날에는 네티즌 펀드라고도 얘기했었었고요. 그런 펀드를 얘기합니다. 음, 투자 과정에서 이제 이 투자사들이 언제 그럼 인발부를 하느냐 투자에 이것들을 잠깐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프리 프로덕션 단계 이때 이제 메인 앵커 투자사는 이때 결정을 합니다.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거의 진행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프리 프로덕션 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되는 그때부터 프로덕션 사이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VC라든지 일반 기업, 국책기관, 지자체, 그다음에 특수 목적의 투자사들도 어느 정도 프로덕션 단계에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야 이제 바로 포스트 프로덕션에 넘어가서 일들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프로덕션 아주 끝 부분이나 중간 부분들에 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은 거의 프로덕션 마무리 단계나 거의 포스트 프로덕션 마케팅 단계에서 진행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또 아마 기말고사 제출하게 될 때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중은 뭐 리드 인베스터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메인 앵커 투자사가 한 3, 40% 정도, 그다음에 팔로 인베스터 그 외에 투자사들이 6, 70% 정도를 영화를 전체 구성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비율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적이긴 한데 VC는 뭐 이런 데들이 있고요. 뭐 특수 목적 제가 한번 어떤 업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KT 알파 이거는 이제 KT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가판권 회사입니다. TCO라는 더 컨텐츠 온이라는 부가판권 회사고요. 엑서 스튜디오는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CG 회사, 물질 CG 회사입니다. 이런 데서도 뭐 현물로 그 용역을 투자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돈으로 직접적 투자도 하고 합니다. 그 외에 투자사는 SK텔레콤, 오리온, 옛날 사례인데 SK텔레콤은 뭐 쉬리 이런 데 직접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옛날 얘기지만 스피드 011 그런 약간 그 PPL들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공동경비구역 JSA 초코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리온이 PPL로 투자를 했었었고요. 국정원 이거는 뭐 과거에 7급 공무원 이런 영화들 보면 국정원 소재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많은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나 경기도 수출입은행은 보통 이제 어, 거의 그냥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영화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는 이제 오늘 잘 아시는 와디즈나 요즘 급 부상하고 있는 펀더풀. 제가 이제 기말고사 때 좀 위주로 발표할 회사가 펀더풀이고요. 영화의 투자 구성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외비 자료인데, 그래서 제출할 때는 이 자료를 거의 삭제를 하고 제출을 해야 돼서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47 보스턴인데요. 총 제작비는 제가 물음표 해놨습니다. 이것까지 알려드리면 좀 그런데 한 200억 정도 넘는 뭐 제작비가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메인 투자사가 좀 특이한데 두 군데가 메인 투자사를 하고 있어요. 미시간 벤처 캐피탈이 하고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메인 투자사 앵커 역할을 했는데 더러 이제 벤처 캐피탈도 직접적 이제 메인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생겨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직접 미시간 벤처 캐피탈이 운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VC들은 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면 안 돼서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텐츠 지오라는 다른 어떤 투자사를 통해서 메인 투자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시간 벤처 캐피탈이 0.95% 정도를 여기서 이제 투자를 했고요. 콘텐츠 지오에 들어간 25% 이것도 이제 미시간 벤처 캐피탈이 이쪽을 쏴준 거거든요. 25% 정도. 그래서 미시간이나 콘텐츠 지오가 데리고 들어온 이제 이 또 다른 투자 구성을 하기 위한 부분 투자사들, 한국 투자 파트너스, 우리나라 제일 큰 VC입니다. 그다음에 KC 창업 투자, 그다음에 코나 벤처스 파트너 이런 데들이 이제 VC들이고요. 여기 나온 이제 BA 엔터테인먼트는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입니다. 여기서 주로 많이 하는 영화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 범 범죄 관련 영화인데 그 마동석 나온 그 시리즈 예, 범죄의 도시 시리즈들을 다 여기서 제작하는 회사고요. 로버스 미디어 코프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부가 유통을 위한 0.47%의 지분을 투자하고 금액을 대충 이제 환산해 보면 나올 텐데요. 로버스 미디어 코프라는 데는 부가 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에 들어온 특수 목적의 투자사입니다. 그다음에 공동 메인을 두고 있는 롯데 엔터테인먼트는 배급을 하고 정산을 하고 뭐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33%의 지분을 확보하고 투자를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또 이것도 참 대회비긴 한데 그 벤처 캐피탈에 이제 롯데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그 LP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KC 창업 투자에 자기들이 LP로 참여하고 있으니 요청을 해서 이 정도의 돈을 좀 투자해 달라. 또 이제 그렇게 인지상정으로 LP들한테는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드릴 펀더풀. 펀더풀이 여기에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끝내는 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던 터라 펀더풀도 또 뒤에 또 한번 설명드릴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투자 정산 방식인데요. 어떤 식으로 영화가 투자를 했고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투자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걸 이제 다 개봉이 끝나고 매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재 방식, 그리고 더문이라는 얘기, 교수님들 이제 망한 영화에 대한 대명사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영화인데 이런 뭐 한국 영화들이 주로 총재 방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투자자 중에서 우선 회수하거나 우선권을 갖는 수익 배분에 있어서 그런 게 없이 그냥 모두 다 뭐 앞에서 참여했든 뒤에서 참여했든 그냥 전체 매출을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전부 다 n분의 1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사실 이게 정확한 방식이 맞는데 두 번째 이제 그 리쿱 방식, 우선 리쿱 방식이라고 이제 이 영화판에서는 표현들을 하는데 대부분 이거는 수입 외화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입사가 모든 돈을 다 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비용도 조달을 하고 수입사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개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 마케팅 비용이든 여러 가지 이런 제반 비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제일 나중에 정산할 테니 좀 투자를 해달라. 니네 거 먼저 영화가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니네 거 먼저 투자금을 정산해 줄게. 뭐 이런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아직도 조금은 쓰고 있는데 거의 없어졌어요. 이런 방식들은. 왜냐하면 뭐 이게 사실 뭐 이런 정산 방식은 공식적으로 있는 방식도 아니고 해서 좀 지향하자 서로 간에 좀 뭐 영화의 생태계를 좀 알아서 정화시켜 가자라는 차원에서 많이 없어져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방식 뭐 이런 회사들은 아직 더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총 매출에서 총 비용 빼면 뭐 총 수익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요. 총 매출보다 총 비용이 크면 뭐 분배해줄 수익이 없으니까
매출이 더 컸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뭐 매출을 구성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극장에서 들어오는 관객 수익, 그다음에 부가판권이랑 OTT에 판매하고 뭐 PPL로 들어온 돈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극장 외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총 매출이라고 하고요. 총 비용에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제작 비용, 총 제작비죠. 뭐 이건 이제 음, 사전에 합의됐거나 뭐 증액할 때 또 서로 이제 협의를 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수입 영화일 때는 MG 미니멈 개런티를 주고 수입 영화를 사오거든요. 그래서 수입 영화일 경우에는 MG라고 표현하고 한국 영화일 때는 총 제작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개봉 비용, P&A 비용은 뭐냐면 그 광고 요즘엔 광고 비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DCP라고 이제 디지털 프린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다 프린트를 다 필름들을 아날로그 시절에는 다 하나씩 찍어가지고 그 피의 프린트 비용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그 디지털 파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내리는 걸 DCP라고 하거든요. 마케팅비, 광고 홍보 비용들 이걸 다 합쳐서 P&A 비용이라고 하고요. 오타가 났는데 영화의 배급 수수료, 배급한 유통사가 배급을 하면서 뭐 출장하고도 뭐 여러 일을 협업하고 뭐 해야 되는 이런 인력들을 투입시켜야 되고 뭐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보통은 뭐 7에서 한 10% 정도 직장 관객 한 명의 수익당 7에서 한 10% 정도의 배급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거 말고 지방에 또 이제 지방 배급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에만 이제 이 유통을 하는 그런 지방 배급 수수료. 그다음에 외화의 경우는 이제 해외 오버리지라고 표현하는데 수익이 났을 경우 MG가 넘어서서 수익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수익의 몇 프로를 보낸다. 그래서 MG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오버리지 비용. 이런 총 비용을 다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남는 것들에 대해서 각 투자사들의 지분대로 분배하는 게 원칙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총재 방식으로 지분 분배를 그냥 n분의 1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선 입국 방식 먼저 이제 정산해 주기로 하기로 약속한 회사 먼저 지급을 하고 남은 부분들을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우선 입국 방식에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1순위로 그냥 그 우선 입국을 해줘야 되는 대상은 무조건 이제 원금을 다 회수해 가고 또 수익도 가져가는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총 매출에서 그 지분대로 나눠 가지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장려해야 되고 앞으로 어,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뭐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어서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와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 뭔가 그래서 뭐 이건 뭐 사전적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이라는 펀딩을 조합한 용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에는 뭐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이 있는데 기부형일까요? 후원형일까요? 이거 보면은 진행했던 사례가 그대가 조국 이런 영화에는 뭔가 이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네티즌들이 뭐 참여한 건 일반인들이 참여한 건 아니고요. 저희 영화의 제작비를 잘좀 마련되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부했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 후원했던 사람들한테 영화 티켓을 한 장씩,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 티켓을 한 장씩 제공을 해 줬던 그런 형식이고요. 대부분 이제 밑에 이제 설명드렸던 증권형, 이건 뭐냐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투자 수익을 얻어가기 위한 해서 뒤에 앞으로 향후에 설명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이 증권형, 투자형, 이 크라우드 펀딩이 되겠습니다. 역사는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뭐 저도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2000년도 반치광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례고요. JSA, 뭐 리베람의 엽기적인 그녀 친구, 그 다음에 2015년으로 와서 연평해전 귀향, 그대가 조국,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례는 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그 뒤에는 아마 기말고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중간고사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었고요. 옛날에는 보면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는데
뭐 과거에 있었던 포탈들입니다. 인치닷컴, 10만이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네티즌 펀드라는 이름으로 1억 많게는 3억까지 이렇게 모집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앞에 설명드린 친구 이때까지는 이런 데서 네티즌 펀드로 이제 진행을 이렇게 자금을 모았던 사례들이고요. 명맥이 끊어졌다 15년부터 이제 그 형태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연평해 전이나 귀양 뭐 이런 그대가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모두 대부분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투자형의 종류였고 그대가 조금만 후원형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2001년 이후로 이게 끊겼던 이유는 이게 사실 법규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투자를 모집하고 중개하는 이런 역할들을 과거에 이런 사이트들, 이런 회사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증권사도 아니고 금융사도 아니어서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 없어서 얘네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걸 진행을 하면 안 돼, 니네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없어졌다고 언제 들은 것 같긴 한데요. 요즘 나오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뭐 와디즈나 아까 설명드린 펀더풀이나 이런 지금 소액 이 개개인들의 어떤 소액 투자로 이루어지는 이런 법규가 만들어진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규제들 이런 것들이 발행됐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지금은 정부가 적극 후원하고 지원하고 장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드가 좀 더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어, 혹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수 있는 직접 개인이 그런 어떤 장이 열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채워나가야 될, 이 백지에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은 최근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나 장려해야 되는 이유, 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장려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대표 주자, 저는 이제 펀더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펀더풀이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했으며 어떤 영화들을 어, 투자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 어떤 영화들을 투자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어떤 일들이 저도 몸담고 있는 이런 영화 산업에 어떤 기대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어,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기말고사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좋은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할 만큼 해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